자, 제어문이라는 거는 프로그램의 실행 흐름을 제어할 때 사용하는 문장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프로그램은 우리 지금까지 이 파이썬 프로그램을 쭉 했을 때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내려오면서 실행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죠. 중간에 뭐 저희가 if문, while문, for문 간단하게 한 번씩 했지만 그거 빼고 그냥 프로그램을 했을 때 쭉 위에서부터 아래로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는 구조로 얘를 갖다 실행을 했어요. 자, 그런데 가끔씩은 여기 쭉 실행을 하다가 여기 있는 부분을 제가 실행하지 않고 건너뛰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면서 여기 부분을 제가 어떤 조건에 만족할 때만 실행하고 그렇지 않으면 실행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그 조건에 만족하지 않았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 조건에 만족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쭉 내려오다가 그 조건에 안 맞네. 그러면 건너뛰고 흐름을 또 쭉 진행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건너뛰는 이거는 말 그대로 프로그램의 흐름을 제어한 거죠. 그래서 제어문이에요. 그냥. 프로그램의 실행 흐름을 제어한다. 자,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이 if문이라는 거는 뭐냐면요, 조건문이에요. 그러니까 조건에 만족할 때 혹은 만족하지 않을 때 이 부분을 실행해 주세요. 저 부분을 실행해 주세요 하는 그런 조건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if문은 프로그램의 흐름을 제어할 때 쓰는 제어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제가 밖에 나가고 싶은데 이 밖에 운동화를 신고 그냥 나가게 되면 비가 만약에 올 수 있잖아요. 아니면은 뭐 나가기 전에 비가 오면은 뭐 그렇지만 나가고 나서 1시간 후에 2시간 후에 비가 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나가기 전에 일기예보 한번 들어가지고 오늘 비 오나? 그러면 우산 챙겨야지. 뭐 이런 거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쭉 내려오면서 실행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내려오면서 밖에 비가 오는가라는 거를 먼저 체크해서 아니면은 여기다가 비가 오는가 아니면 뭐 오늘 비가 오는가 뭐 이렇게 체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비가 올 것 같다 아니면 오고 있다. 그러면 얘가 밑으로 내려가서 우산을 챙기고 구두를 신고 그 다음에 외출한다라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돼요? 밖에 비가 오지도 않고 오늘 비가 전혀 올 생각이 없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운동화 신고 나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프로그램의 실행 흐름을 바꾸는 구조. 요게 제어문이다. 그 중에 이제 우리가 if문은 뭐 여러 가지 해봤죠. 그래서 이 if문의 형식이 총 4가지가 있는데요. 자, 우리가 여기서 4가지를 같이 한번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보시면은요. 자, 이렇게 4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단일 if문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if else문이 있고요. 다중 if문이 있고요. 중첩 if문이 있어요. 자, 그러면 단일 if문이라는 건 뭐냐면은 말 그대로 여기 이제 형식이 if 다음에 여기에 조건식이 오는데요. 이 조건식은 참과 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애예요. 그러면 얘는 이 조건식이 참일 때만 실행하는 구조예요. 이렇게. 참일 때만 실행하는 구조. 요게 이제 참일 때만 실행하고 거짓일 땐 실행하지 않는 그런 구조죠. 이게 단일 if문이에요. 자, if else문은요. 말 그대로 참일 때는 여기를 실행하고 빠져주세요. 이거고요. true였을 때. false였을 때는 거짓이면 얘를 실행해 주세요. 이렇게 가는 이런 구조. 그러니까 참과 거짓일 때 실행할 수 있는 실행문이 다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게 이제 if else. 그래서 이 조건식이 참이면 실행문 1쪽을 실행해 주세요. 자, 조건식이 거짓이면 else문 쪽에 있는 여기 실행문 2쪽을 실행해 주세요. 이런 겁니다. 자, 참과 거짓을 판단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거에 맞게 이제 실행하는 구조입니다. 자, 이번에는 다중 if문이에요. 자, 다중 if문은 그냥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있는 거죠. 여기에 조건식이 참이면 실행문 1쪽을 실행하고, 자, 거짓이면 이쪽으로 와서 다시 여기서 또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또 참이면 실행하고 거짓이면 밑으로 내려가서. 그래서 이게 이제 다른 프로그래밍에서는 얘가 거짓이지만 다시 if를 써요. 이렇게 else if 이렇게 쓰거든요. 파이썬에서는 이걸 줄여서요. elif 이렇게 써요. elif. 그리고 또 여기가 쭉 이렇게 갔는데 계속 거짓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여기도 봤는데 거짓. 여기도 봤는데 거짓. 여기도 거짓. 여기도 거짓. 그러면 마지막에 이쪽 부분을 실행하는 구조인데요. 여기 부분의 else는요. 생략이 가능해요. 없을 수도 있어요. 그거 결정은 누가 하느냐면 프로그래머가 하는 거예요. 프로그래머. 그래서 어쨌든 다중이 보면은 if else가 여러 개가 있는 형식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if else가 여러 가지 형식 있는 형식이다. 자, 중첩 if문이라는 게 있는데요. 중첩 if문은 if문 안에 if문이 있는 거예요. if문. 그러니까 중첩됐다, 겹쳤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참이면 안으로 들어와서 쭉 실행을 하다가 다시 또 이렇게 실행하는 구조다라는 겁니다. 자, 요거를 이제 우리가 그림으로 잠깐 이제 그려드리면, 자, 요거 한번 잠깐만 보세요. 프로그램이 쭉 내려오다가요. 여기서 조건식을 딱 만나요. 이렇게. 자, 이게 이제 조건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얘가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어떤 조건식이 있겠죠. 그러면 참이면은 밑으로 내려와서 여기에 얘를 실행하는 구조예요. 여기를 쭉 실행을 하다가 프로그램이 이렇게 쭉 가는 구조예요. false면은요. 이렇게 가는 구조입니다. false는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래길이 두 갈래가 있는 거죠. 참이냐 거짓이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파란색 제가 지금 네모박스 치는 이 부분이 어디에 해당하느냐면 여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여기. 이해되세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또 여기 실행문 여기 있죠. 여기 부분 두 번째 요거는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할게요.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하는 이 부분이 어디에 해당하느냐면 여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first 쪽은요. 그냥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거짓이면 그냥 실행 안 하고 가는 거고요. 참이면 요걸 타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true면 이쪽을 타고 간다. 이해되시죠? 이 그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이 if else문의 요거는 아까도 우리가 잠깐 단일 if문하고 똑같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조건식이 여기서 참일 때는 내려와서 여기서 실행하는 거예요. 네, true. 그리고 쭉 진행하는 거고요. false면 이쪽을 가는데 여기서도 하나 실행을 해줍니다. 이렇게. 요거는 파란색으로 제가 표시할게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가는 구조예요. 그러면 결국에 얘는 참과 거짓 두 개가 다 실행이 되는 건데요. 자, 여기 이제 보시면은 요 실행문 여기 1이 어디에 해당하느냐면 여기에 해당하는 거고요. 자, 여기 있는 실행문 2가 여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이 구조를 딱 만나게 되면 프로그램이 쭉 오다가 이 조건식을 보고 이제 두 갈래 길로 갈라지는 거예요. 참이다 그러면은 실행하고 여기가 이제 참이면 내려와서 실행한 다음에 이대로 빠지는 거예요. else 쪽은 실행이 안 되는 거죠. 자, 거짓이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거짓이에요. 쭉 오다가 false가 됐어요. 그러면 여기서 그대로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타고. 구조가 좀 복잡하죠. 네. 자, 일단 요 두 개만 가지고 한번 같이 간단한 예제, 아주 쉬운 예제부터 그냥 해볼게요. 복잡한 거 말고 간단한 예제. 그리고 나서 나머지 부분은 뒤에서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단일이 품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 단일이 품은 어떻게 쓴다고 그랬어요?
참일 때만 실행하는 구조죠. 거짓일 때는 실행하는 부분이 없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간단하게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서는 인터랙티브 쉘에서 먼저 한번 해보고 가는 게 좋은데요. 이게 이제 좋은 이유가 있어요. 여기서는 그냥 좀 명확하게 좀 보이긴 하거든요. 프로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그냥 여기다가 실행문 1 이렇게 출력을 그냥 했어요. 자, 여기 여러분들 제가 엔터 치면 이거 실행문 1 실행될까요? 안 될까요? 아까 그 구조로 보면 요거는 된다고 그랬죠. 참이면 이게 그대로 실행이 된다고 했어요. 이렇게. 그죠? 풀으면. 자, 이번에는 반대로 한번 해볼게요. 여기가 false. 자, 여기가 false가 이렇게 들어왔어요. 자, 그리고 프린트로 실행문 1 이렇게 적었어요. 자, 이거 실행될까요? 안 될까요? 자, 요거는 안 되는 구조예요. 자, 그러면 이 그림으로 보면 얘는 true니까 이렇게 타고 가는 거고요. 자, false면 이렇게 가는 거죠. 실행이 안 되는 거예요. false니까. 그죠? 자, 요거는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한 건데 직접적으로 뭐 이렇게 true, false로 이렇게 주지는 않죠. 그래서 요거는 주로 이제 그러면 이 조건식에는 뭐가 오느냐면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연산자 중에서 관계 연산자 그리고 그 관계 연산자가 여러 개 있을 때 논리 연산자로 묶고 그 다음에 멤버십 연산자 그죠? 그리고 거기에 숫자도 올 수 있고요. 자료형들도 올 수 있고 되게 다양하게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는 이제 간단하게 이제 한번 살펴보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단일 이품을 한번 볼게요.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기서 그대로 한번 가는데요. 자, 여기서 뒤에다가 반드시 콜론을 적어야 돼요. 이게 콜론을 안 적으면 무조건 에러입니다. 왜 에러냐? 형식이 여기에 잘 보시면 이게 콜론이 여기 이렇게 들어 있어요. 여기는 뭐 예를 들어서 띄어도 되고요. 붙여도 되고 상관없어요. 반드시 콜론을 적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참일 때 실행하는 구조죠. 그러면 이 참일 때 실행하는 구조는요. 반드시 여기에 한 칸 이상 들였어야 돼요. 한 칸 이상. 만약에 이거를 한 칸이 아니라 이거를 들여쓰질 않았어요. 이렇게. 이 라인하고 그대로 이렇게 동일선상에 있다. 이건 무조건 에러입니다. 이거를 한 칸 이상 들여쓰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4칸을 들여쓰는데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는 자동 4칸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서 하나 이제 보셔야 되는 게 한 칸 이상 들였으면 된다고 그랬는데 여기가 4칸으로 먼저 딱 잡아 놓잖아요. 그럼 그 다음 나오는 애들은 무조건 4칸이 가야 돼. 이게 여기는 4칸, 여기는 2칸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가 2칸이거든요. 그럼 이건 무조건 에러입니다. 그러니까 에러가 나는 경우는 이 라인에 맞춰서 실행문이 들어가면 에러. 그리고 또 하나 서로 안 맞으면 에러입니다. 들여쓰기 요 개수가 안 맞으면 에러예요. 그래서 그 부분만 주의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다른 프로그래밍 랭귀지에서는 대다수의 언어들은 이걸 가로를 중가로를 이렇게 묶어요. 응? 묶어서 if문이 있다 그러면은 얘는 참일 때 실행하는 걸 이걸로 감싸거든요. 파이썬에서는 이게 없어요. 이게 없어요. 중괄호가. 그 대신 뭐가 있느냐? 들여쓰기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중요 사항은 여기 if문과 else문 쪽에 콜론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안에 실행문들은 들여써야 된다. 그리고 그 들여쓰기는 맞춰야 된다. 이렇게 알고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true. 자, 프린트를 이용해서요. 자, 이 부분은 실행됩니다.
이거 실행하시면 실행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셔야 되는 거는 디버깅을 이용해서 얘를 할 텐데, 자, 여기 이제 디버깅을 하게 되면 한 가지 얘가 디버깅이 어때요? 여기서는 true 그러니까 이미 참이죠. 그러면 여기서는 멈추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는 디버깅이 안 된다. 또 디버깅이 안 되는 부분은 어디라고 그랬어요? 주석은 디버깅 안 된다고 그랬죠. 네. 주석에다가 달면 안 돼요. 또 안 되는 데가 또 있어요. 어디예요? 공백. 이것도 당연히 안 돼요. 네. 그리고 true가 바로 나오면 당연히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이제 실행이 됐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if, 자, 이번에는 단일 if문이죠. false 이렇게 갔어요. 그러면 프린트를 이용해서 자, 이 부분은 실행될까요? 자, 지금 보시면 회색으로 나오죠. 약간 여러분들이 어때요? 좀 흐릿하죠. 뭐 실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네, 이렇게 이제 참고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렇다는 얘기는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의 예를 들어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쭉 오다가 이제 이 66번을 만나잖아요. 그럼 참이죠. 그럼 얘는 이렇게 쭉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제 요 라인을 딱 만나서 보니까 얘가 거짓이에요. 그러면 그냥 빠지는 거예요. 그럼 더 이상 이제 코드가 없으니까 프로그램이 끝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 자리에 이제 뭐가 오냐면 참과 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애들이 오는 거예요. 참과 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애들. 그래서 이 조건식이 올 수 있는데요. 가장 쉬운 부분은 이제 여기에 뭐가 오냐면, 자, 제가 아까 이제 여기에다가 변수에다가 값을 넣을 거거든요. 자, 2, B는 8. 이렇게 두 개만 한번 넣어보세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2하고 8을 비교하는 거예요. 자, 관계연산자죠. 자, A가 B와 같습니까? 이렇게 요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여기를 그대로 지우고요. 자, A가 B보다 작습니까? 이렇게.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자, 관계연산자의 결과는 true, false가 나온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A하고 B하고 연산을 해요. 얘 라인을 딱 만나게 되면 연산을 딱 합니다. 요거 연산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가 true냐 false냐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A하고 B하고 다르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false가 되는 거예요. false가. 그럼 false면 얘 실행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되게 쉽죠? 형식만 알고 있으면 돼요. 형식. 자, 그러면 이쪽에 내려왔어요. 자, 이쪽에 내려와서 보니까 A는 2고 B는 8이죠. 이거 여러분들 true예요, false예요? true죠. 그러면 얘가 실행이 끝나게 되면 자, 이렇게 바뀐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실행돼야 안 돼요?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실행을 한번 시켜볼게요. 자, 요 라인에다가 이제 브레이크 포인트 하나 걸고요. 자, 하나씩 단계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A에 2 저장됐고요. B에 8이 저장됐습니다. A가 B하고 같습니까? 다르죠? false. 자, 그러면 이제 잠깐만요. 제가 여기다가 true를 집어넣어 버렸네. 네. 자, 다시요. 제가 아까 그거 이제 분석한다고 제가 바꿔놨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 false죠. 그러니까 얘는 실행이 안 되고 71번 라인에 딱 걸렸어요. 그러면 저 조건식을 비교해서 저 연산을 해서 결과가 참이 나오죠. 그러면 내려와서 실행이 되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이제 여러분들이 코드로서 이해하지 말고요. 이제 머릿속으로 이 그림을 잘 그리셔야 돼요. 아, 거짓이니까 빠져나가고, 참이니까, 이렇게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 잘 그림을 그려놓으세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부분이 아까 단일이품은 요거라고 그랬죠? 조건식, 그 다음에 요 안에다가 실행문. 실행문은 하나 이상 올 수 있습니다. 하나 이상. 아셨죠?
이게 여러 개가 올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는 그냥 하나만 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관계연산자 이외에 또 뭐가 올 수 있냐면은요. 여기에 뭐 여러 가지 중에서 뭐 멤버십 연산자도 오고 숫자도 오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요 부분만 먼저 가지고 갈게요. 자, 이렇게 이제 했고요. 자, 이번에는 자, 요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if else문. 그러니까 아까 얘는 참일 때만 실행하지 거짓일 땐 실행하는 구조가 없죠. 근데 이제는 거짓일 때도 실행하는 구조를 갖고 싶어요. 그러면 이 형식으로 그대로 쓰시면 돼요. 요 형식. 자,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쓸 거예요. 자, else 이렇게 쓰고 else 다음에 콜론을 붙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여기다가 프린트. 자, 여기는 말 그대로 만약에 얘가 같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다가 이렇게 쓸게요. A와 B가 같습니다. 자, 얘는요. 자, A와 B가 다릅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형식. 자, 또 마찬가지로 여기가 실행이 되면 이제 A가 B보다 작습니다. 이렇게. 그죠? A가 B보다 작습니다. 참이면 작은 게 맞죠? 자, 그렇지 않다. else. 그러면 얘는 뭐예요? 자, A가 B보다 큽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여기 있는 이 부분에 브레이크 포인트 하나 걸고요. 가보겠습니다. 자, A에 2 저장하고 B에 8 저장했어요. 자, 다르죠? 그러면 어디로 가요? else 쪽을 가는 거죠. 그죠? else의 A와 B가 다릅니다. 라는 걸 출력하는 거고요. 자, 이번에는 A가 B와 비교해서 이제 작죠, A가. 그러니까 얘가 어때요? 참이죠. 그러니까 내려옵니다. 그러면서 A가 B보다 작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가면 더 이상 이제 뭐 코드가 없으니까 종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코드가 나오는 거예요. 되게 쉽네요. 그냥 if문 참일 때만 실행하는 구조도 있지만 거짓일 때 실행하는 구조도 있는 if else문. 그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자, 요거 한번 해볼게요. 요거 다중 if문. 자, 이 다중 if문은 처음에 여기 조건식을 비교해서 얘가 참이면 실행하고 빠지는데 거짓이면 이쪽을 다시 조건을 검사한다고 그랬어요. 자, 이 구조는 이제 어떤 구조냐면 그림을 좀 설명을 드리면 처음에 프로그램이 쭉 내려와서 아까 우리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서 비교를 해서 참이면 내려온다고 그랬어요. 그죠? true면. 거짓이면 여기서 바로 뭔가를 실행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다시 비교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false면 이쪽으로 가는 거죠. 그럼 만약에 여기서 참이면 여기에 있는 애가 또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false면은요. 다시 이쪽으로 가서 여기서 또 비교하는 거예요. 여기. 자, 이게 몇 개요? 엄청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true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고 프로그램이 이제 이런 식으로 쭉 가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구조예요. 그러면 여기에 처음에 왔는데 참이에요. 그러면 참이면 이렇게 타고 가는 거죠. 이렇게. 자, 거짓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가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기서 한 번 더 비교하는 거죠. 비교해서 참이면 이렇게 가는 거고요. 거짓이에요. 그러면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여기서도 비교해서 참이면 일로 가는 거고 거짓이면 자, 거짓일 때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고요. 거짓일 때 그냥 뭐 하나 실행해 주세요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거짓이다 그러면은 이걸 타고 가는 거죠. 그러면서 실행하는 거고요. 나는 거짓일 때 그냥 실행 안 해라고 하면 실행할 수 있는 문장은 없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맨 마지막에 else는 우리 if else문이 아닌 단일 if문처럼 생략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거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자, 요거 그대로 지우시고요. 자, 제가 이번엔 어떻게 할 거냐면요. 자, 사용자한테 점수를 입력받을 거예요. 여기다가. 점수. 자, 점수를 입력받아서 여기다가 인풋. 자, 점수 입력. 이렇게 했어요. 자, 여기 점수는 1부터 5까지 입력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받아가지고 얘가 이제 1부터 5까지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뭐 if문을 이용해서 값을 인티저로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점수가 이제 들어왔을 때 얘가 인티저로 바꾸는데 혹시 얘가 문자를 입력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is digit이라는 거 썼었죠. 자, 이걸 이용해서 참이면 바꿔주고 거짓이면 어떻게 해요? 0 넣어라 이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if 자, 점수가 1과 같아요. 네. 그러면 여기서 자, 말 그대로 자, 1입니다. 네. 여기다가 점수는 여기서 입력한 점수는 1입니다. 뭐 이렇게 쓸게요. 자, 만약에 1이 아닌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else 쪽으로 오겠죠. else 쪽으로 오고 여기서 다시 if문을 쓰는 거니까 파이썬에서는 else if를 elif로 줄인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점수가 2와 같아요. 그러면 얘는 어때요? 여기다가 점수는 2입니다. 이렇게 출력하는 거고요. 자,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가주면 되는 거예요. 3이다. 그러면은 3입니다. 자, 4다. 그러면 4입니다. 자, 5다. 그러면 5입니다. 그러면 사용자가 1, 2, 3, 4, 5를 적어야 되는데 6을 적은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else 마지막 쪽에 여기다가 이제 주는 거죠. 자, 입력한 점수는 1부터 5가 아닙니다.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하면 이제 다중이프문이 되는 거예요. 자, 요거 한번 저희 브레이크 포인트를 어디다가 달 거냐면 이쪽에다가 요 if문에다가 달 겁니다. 궁금한 쪽에다가 우리가 브레이크 포인트를 달아서 걸어서 분석해야 되는 거니까. 자, 여기서 자, F5번 실행해 주시고요. 자, 점수 입력. 자, 여기다가 제가 5 엔터 쳤어요. 자, 점수에는 이제 5가 들어갔어요. 자, 1 아니죠. 내려와서 다시 비교합니다. 2 아니죠. 다시 내려왔어요. 3 아니에요. 내려옵니다. 4 아니에요. 내려왔어요. 5 맞죠? 그러면 얘를 타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입력한 점수는 5입니다가 나오는 거죠. 자, 이번에는 제가 자, 요 끝에다가 요거 하나 주겠습니다. 프린트 프로그램 종료. 분석을 해야 되니까. 자, 여기서 이제 실행을 했어요. 자, 이번에는 3 입력했어요. 엔터. 그러면 이제 1 아니죠. 2 아니죠. 3 맞죠? 그러면 밑으로 내려와서 요거 실행한 다음에 어디로 갈까요? 82번 라인으로 점프합니다. 나머지 애들은 실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번에는 자, 얘를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7 엔터 쳤어요. 자, 입력한 숫자는 1부터 5까지를 입력해 주세요라고 했는데 7을 입력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따라가 볼게요. 1 아니죠. 2 아니죠. 3 아니죠. 4 아니죠.
O 아니죠? else 쪽을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if은 if else가 여러 개가 있는 구조. 다중 if은.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저희가 다중 if문까지 일단 했습니다. 파일명은 제가 단일 if문이라고 했는데요. 세 개를 그냥 한꺼번에 그냥 써드렸어요.